근데 조상우 선수가 지금 이 어깨 이슈가 살짝 있어요. 7월 달에 어깨 통증을 호소했기 때문에 내년 시즌 초반에 결정이 나겠다. 건강한 모습이 담보돼야지만 여러 구단이 뛰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기아 입장에서는 조상우 선수 괜찮다고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그런 불확실성이 있고, 또 만약에 조상우 선수가 내년에 좋은 성적을 못 올린다면 그때는 받아낼 수 있는 카드가 적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 키움도 이 정도면 잘 받아왔다. 목표했던 1라운드를 챙겼다. 그리고 나름 고점에 팔았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스포츠앤 플러스 색다른 야구 분석 류단장의 월요 진단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류선규 단장님부터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네. 네, 요즘 그 류 단장님이 하고 있는 키스톤 플레이 네네. 잘 보고 있습니다. 보고 계세요? 네, 노서진 아나운서 네. 이제 종종 나오시더라고요. 네. 보셨어요 혹시? 네, 전 보고 있죠. 네. 엄청 가르치더라고 방송을. 그러니까. 예. 누가 누굴 가르쳐? 그러니까요. 지금. 보다 껐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못 보겠다 싶어서 내용이고 뭐고 이거는 볼 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아니 뭐 물론 내용을 네. 이 단장님이 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네. 진행에 있어서는 네. 단장님이 계속 개입을 하시는 것 그러니까요. 같더라고요. 네.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참 진행에 개입한 건 아닌데. 험한 데 가서 험한 꼴 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에 늘 함께하는 우리 정세영 기자와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뭐 한 주 별거 없으셨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연말은 이제 기자들한테는 모처럼 휴식이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골든글러브 시상식 딱 끝나고 나면 네. 그때부터 한 1월 초까지는 좀 많이 쉬어요. 기자들도 여행도 가고 뭐 휴가도 쓰고. 네네. 그런데 지금 FA 시장 같은 경우도 거의 마감이 다 그렇죠, 되어가는 이제. 분위기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이 야구 기자들이 보통 겨울에 농구 아니면 배구를 하거든요. 네. 겨울 종목으로. 여기에 가장 신경 쓸 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2월 시작되면 다시 이제 야구 모드로 돌입을 하는데, 그리고 제가 요즘에 또 공신력이 많이 좋아져서 그렇죠. 타율이 좋습니다. 제가 뭐 얘기만 하면 다 그대로 그러니까요. 이루어지는 네.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뭐 NC 외국인 얘기는 이따 다시 한번 하시죠. 제가.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들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자, 두 분과 스토브리그 이야기 다양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옵나이다. 네. 자, 그러면 야구 기자들이 정리해주는 한 주간 이슈들부터 짚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영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네, 올 스토브리그에서 가장 대형 뉴스다라고 할 수 있는 뉴스가 터졌는데, 지난 19일이었죠. 기아가 현금 10억 원과 2026년 신인 드래프트 1, 4라운드 지명권을 키움 히어로즈에 내주고 조상우 선수 모두의 조상우를 드디어 기아가 품었습니다. 그리고 21일에는 FA 김기영 투수죠. 계약 기간 3년에 계약금 3억 원, 연봉 9억 원, 옵션 3억 원 등 총액 15억 원에 기아에 잔류했다는 소식도 알려졌습니다. 이제 기아는 내야수, FA 내야수 서건창 선수만 계약만 남겨뒀는데요. 기아의 올겨울 스토브리그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 좋은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LG에서 또 음주운전을 한 이 철없는 선수가 또 등장했는데요. 지난 20일이었고요. 내야수 김유민 선수가 17일 오후 11시께 음주 단속에 적발돼서 19일 날 구단에 자신 신고하고 곧바로 구단은 KBO 클린 베이스볼 센터에 사실을 알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KBO 사무국은 LG 김유민 선수에게 1년 실격 처분 징계를 내렸고요. 사실 이게 음주운전에 최초 적발된 선수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수치 정지일 때는 70경기, 취소 수치면 1년 실격을 내립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 구성 다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요. NC가 새 외국인 투수 로건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하트 선수와는 자연스럽게 결별이 확정이 됐는데요. 네. 사실상 KBO 리그 10개 구단 내년 시즌 외국인 선수 구성이 NC가 로건 앨런 선수를 영입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직 기아 외국인 타자 위즈덤 선수가 계약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곧 발표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서 총 30명의 외국인 선수가 모두 확정이 된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슈들을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고 그리고 이어서 류 단장의 월요 진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정말 기아는 다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 깊은 뜻을 몰랐네. 장현식을 교회에 손쉽게 내줄 때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아 이런 노림수, 이런 계산이 있었구나 싶습니다. 이게 장현식 선수보다 저는 이제 조상우 선수가 몸 상태만 건강하다면 네. 장현식 선수의 상위 호환이다라고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장현식 선수의 공백을 뭐 이제 생각도 안 나게끔 네. 이 트레이드 하나로 메웠고 일단 단장님하고도 이제 이 트레이드 나와서 좀 통화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단장님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시즌 들어가서 지금 겨울이 아니라 내년 한 4, 5월이나 그때 트레이드가 좀 될 줄 알았다. 네. 단장님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 트레이드는 정말 좀 깜짝 트레이드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지금 뭐 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LG하고 삼성이 올겨울에 어떻게든 문제 보강을 했잖아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기아는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런 공감대가 내부에서 형성이 좀 됐던 것 같고요.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좀 깜짝으로 그러니까 급박하게 진행됐던 게 13일날 이제 골든글러브 시상식 때 심재학 단장이 트레이드 가능합니까? 오.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그것도 티타임에서요. 네. 그러니까 고용 단장이 한번 해보시죠. 오. 이렇게 되면서 이제 트레이드가 급물살이 됐고요. 물론 그 전에 이제 7월 그 시즌 초중반에 기아가 불펜이 좀 망가져 있을 때 오퍼를 넣었던 모양이에요. 그 예전에 한번 그 스트레이서를 있었잖아요. 예. 네. 그리고 뭐 조상우 선수야 네. 이번뿐만 아니라 네. 이 많은 유튜브 프로그램들을 먹여 살린 선수였는데 클릭수로 그렇게 하면서 급박스럽게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확 트레이드가 불타 올랐고 결국 이제 기아가 19일날 발표하는 이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인경 선수는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심재학 단장하고 통화하면서 심재학 단장이 그간에는 뭐 시장 가격에 대하여서 뭐 측정된 대로 그렇게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지난주 한 중순 지난주 한 수요일쯤이었는데요. 네네.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과거 얘기를 꺼내요. 과거? 임기영 선수가 과거에 기아 구단에 공헌한 점도 있고 그래서 이거 계약하겠구나. 네. 왜냐면 어느 정도 얘기가 됐겠구나.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안 했다가 갑자기 임기영 선수의 이제 공헌도 얘기를 했다는 거는 되겠구나 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계약 발표가 딱 됐습니다. 양측이 큰 뭐 의견은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임기영 선수도 지금 마땅히 갈 데가 없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뭐 임기영 선수가 삼성 간다, 롯데 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뭐 임기영 선수가 아예 고려를 안 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아는 서건창 선수만 이제 좀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임기영 선수도 이제 연말을 좀 편하게 보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두 선수 아까 간략하게 짚어주시긴 했습니다만 두 선수에게 주어진 조건을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조상우 선수 네. 같은 경우에는 2026년 신인 드래프트 네. 1라운드 4라운드권 1라운드 거기에 4라운드. 이제 현금 10억 원이었는데요. 사실 1라운드 이 드래프트권 신인 지명권은 보통 구단들이 안 넘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올 시즌 중반에 기아가 키움하고 협상을 할 때도 당연히 1라운드권이 뭐 오갔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기아 입장은 1라운드 그때 5순위였나 6순위였는데 5순위였죠. 요때 이제 기아가 원하는 선수를 좀 뽑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절대 못 판다. 이러면서 이제 어그러졌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아 입장에서는 이 1라운드 10위가 좀 애매하다고 해요. 10위. 예. 그렇죠. 10순위죠. 10순위. 전체 예. 10순위인데 기아가 그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고용 단장이 가능하다 했을 때 곧바로 이제 광주로 심재학 단장이 넘어와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대요. 예. 내년 시즌 9월에 열리는 신인 드래프트를 한번 돌려보자. 우리가 10번째 선수를 누굴 뽑을 수 있느냐라고 돌려봤더니 기아가 수차례 돌려봤는데 야수가 나오더래요. 투수가 내년에는 투수가 올해만큼 좋지 않다는 게 좀 일반적인 평가고 야수가 나왔을 때는 이거 한번 트레이드 해볼 만하다라는 게 이 스카우트 파트 팀의 의견이었고요. 네네. 그래서 심재학 단장은 바로 트레이드를 추진했다 이렇게 했고 4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좀 변수가 많습니다. 누가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4라운드 정도면 될 것 같았고 현금은 애초에는 4라운드가 없이 1라운드하고 현금 정도가 원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4라운드까지 올라가면서 현금이 좀 낮아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이 전개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아 입장에서는 뭐 이 정도면은 내어줘도 될 만한 조건이다라고 생각할 범칙한데 그렇다면 키움 입장에서는 어때요?
키움 입장에서는 뭐 10번째라고 해도 1라운드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아 입장에서는 2라운드 같은 1라운드라고 생각하는 거고 키움 입장에서는 1라운드에 1라운드라고 생각하는 거고. 네, 2장 가져가는 거고. 네,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기아 10번째하고 그 키움 2라운드 1순위는 11번째잖아요. 연속으로 2장을 쓸 수가 있으니까 네. 이게 또 좋은 전략을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연속이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또 네. 오. 그 지금 봤을 때 이제 서로 입장을 네. 기아는 저점일 때 샀다. 음. 그리고 키움은 약간 고점일 때 팔았다라고 이렇게 안주하는 분위기인데 사실 조정우 선수가 내년에 FA예요. 내년 시즌 그렇죠, 끝나고 그렇죠. 나면. 그러면 조상우 선수가 지금 A 등급이거든요. 20인 20인 외에 돈 200%를 또 줘야 되고 여기에 뭐 조상우 선수 지금 뭐 장윤식 선수보다 훨씬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내년에 성적을 낸다면. 네네. 그럼 최소 100억을 줘야 되는데 이 정도 출혈을 하나 이렇게 트레이드 카드 지금 1라운드 10순위면 저는 충분히 바꿀 만한 카드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하나.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상우 선수는 좀 싸게 잘 잡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고 반면 키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조상우 선수는 못 잡습니다. 아, 내년에. 근데 조상우 선수가 지금 이 어깨 이슈가 살짝 있어요. 7월 달에 어깨 통증을 호소했기 네. 때문에 이게 그래서 이제 저는 내년 시즌 초반에 결정이 나겠다. 건강한 모습이 담보돼야지만 여러 군단이 뛰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런 불확실성 물론 기아 입장에서는 조상우 선수 괜찮다고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그런 불확실성이 있고 또 만약에 조상우 선수가 내년에 좋은 성적을 못 올린다면 그때는 받아낼 수 있는 카드가 좀 적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 키움도 그냥 이 정도면 괜찮은 잘 받아왔다. 시점에. 목표했던 1라운드를 챙겼다. 예. 그리고 나름 고점에 팔았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아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제 조상우의 임기영이면은 사실상 뭐 더 좋아진 거잖아요. 김기영은 원래 있었던 자원이니까 예. 이제 그건 같은 거고 장현식 자리에 조상호가 들어왔으니까 이름값만 놓고 보면은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될 네, 정도인가요? 비교가 안 됩니다. 조상호는 레벨이 다르죠. 네, 레벨이 다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건강 상태. 네. 이게 저나 정세영 기자나 내년 이제 4월은 돼야지 트레이드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한 거는 선수의 이제 몸 상태를 확인하고 그래야 이제 좀 트레이드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 거였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트레이드는 조금 이제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 드라이브 라인 갈 정도로 몸 상태라고 해도 이게 어깨잖아요. 물론 염증이긴 했는데 이게 올해 내내 좀 구속 이슈가 좀 있었던 선수인데 이 제대하고 이 선수가 공익 갔다 와서 이제 복귀하자마자 올 시즌을 맞이했는데 구속 이슈가 생겼잖아요. 이 경우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경우거든요. 네. 일단 기아 입장은 지금 드라이브 라인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선수가 이제 드라이브 라인을 가는 이유는 구속 증강 때문입니다. 근데 심재학 단장의 표현은 구속 증강을 하기 위해서 드라이브 라인을 간다는 것은 몸 상태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그 훈련 프로그램을 무리죠. 소화하지 못한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 갈 정도면 이 선수의 몸 상태는 괜찮다. 구속 같은 경우에도 어깨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기아가 확인한 부분은 주사 정도를 맞았다. 거기에 심각한 염증이 크게는 발견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염증이니까 큰 건 아닌데요. 이게 좀 어찌됐든 1라운드 4라운드 지명권을 준 거잖아요. 네. 이게 적지 않은 출혈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조금 검증하고 하지 않았을까 일반적으로는. 일단 네. 몸 상태. 근데 뭐 검증하고 하면은 또 가격이 폭등하니까 네. 그렇죠. 그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것보다는 조금 리스크를 안고 조금 낮은 가격에서 이제 배팅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이해는 충분히 가는 선택입니다. 이번 FA 시장에 가장 이제 활약을 했던 구단들이 있잖아요. 네. 그 구단 중에 이제 지방의 한 구단이 장윤숙 선수 이걸 뛰어들었더라고요. 그 해당 단장님하고 통화를 네. 했는데 1라운드는 절대 줄 수 없었답니다. 음. 그래서 아예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아예 추가 오퍼는 아예 없었답니다. 가능해요? 그럼 1라운드 주세요. 안 합니다. 끝. 네. 뭐 이 정도로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두세 팀 정도
선수가 이제 장현식 선수, 아니, 조상우 선수 예. 영입에 상당히 관심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기아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장현식 선수의 상위 호환이 조상우라고 보고, 또 조상우 선수가 키움 시절에 보면 이 마무리도 했지만 가장 승부처일 때 등판을 좀 많이 했거든요. 지금 기아 같은 경우에는 정혜영이라는 확실한 마무리가 있고 그 앞에서 위기 상황을 지워줄 수 있는 확실한 카드를 얻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기아의 전력이 업그레이드 됐고, 네. 제가 이제 뭐 야구인들 그리고 타구단 감독님들하고 통화를 했을 때 호랑이 발톱이 더 날카로워졌다. 뭐 이런 평가까지 하는 단장이나 코치들이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키움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키움은 내년 어떻게 하려고 너무 내주는 거 아닙니까? 야, 물론 이제 구단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도 알고, 그리고 리빌딩이고 새로 팀을 아예 꾸려야 되는 건 알겠는데 너무 그런 거 아닌가? 난 싶을 정도인데. 그렇죠. 과감하죠. 예, 그러니까 네, 다른 구단 굉장히 같은 경우는, 과감하죠. 예. 예. 아니 키움이라고 해도 과거의 행보하고 비교해도 이번 행보는 더 과감한 것 같아요. 네. 더 과감한 것 같은데, 조상우 트레이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잖아요. 예견된 상황인데 이제 계속 이정우 선수하고 김혜성 선수가 포스팅으로 나가는 상황에도 전력 보강을 안 하는 걸 보면 언제쯤은 할 것 같기도 한데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시점은 이제 안우진 선수가 네, 복귀하는 시점을. 그 시점인 것 같아요. 2025 넘어서 2006, 그러니까 2026, 저는 사실 27 내년 시즌 끝나고 그 키움이 FA에 배팅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네.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조상우 선수를 킵할 수도 있겠다. 예, 경우에 따라서는. 맞죠. 그러니까 정말 키움이 우승을 목표로 할 것 같아요. 그 시점에 되면은. 근데 조상우 선수도 빨리 파는 걸 보면 잘 모르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외인도 타자 둘에 투선하고, 네. 예, 그리고 뭐 외부 페이도 전혀 없고, 네. 그럼 내년에도 이게 있을까요? 뭐 돈이 될까? 내년에는 그냥 쉽게 말해서 버티자 못한 것 같아요. 음. 네, 내년에는 특히 타자 둘을 데리고 왔다는 거는 그냥 한번 버텨보자. 젊은 투수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고, 그러니까 송송문이라는 중심축을 맡아줄 수 있는 타자가 이제 올해 등장을 했고, 김혜승 선수는 갈 확률이 유력하지만 네. 거기에 외인 타자 둘, 그럼 중심 타선은 어느 정도 세팅이 됐고, 여기에 이제 각 구단에서 방출됐지만 그래도 홈런 두 자릿수 이상 때려줄 수 있는 카드들을 좀 데리고 왔잖아요. 이런 카드들로 일단 올해는 한번 버텨보자라는 거고, 일단 뭐 키움 구단의 색깔은 확실합니다. 돈이 없다. 네네. 여기에 이제 선수 판다. 근데 이제 키움은 좀 억울할 수 있는 게 요번에 이제 현금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야, 키움이 또 돈 받고 선수 트레이드했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현금 포함된 트레이는 키움이 그러더라고요. 오래간만이었다고. 오래간만이었다. 예,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일관되게 자기네들은 지금 선수를 이렇게 내주고 프랜차이즈를 내주고 이렇게 데려오는 카드들이 다 유망주나 혹은 지명권이었다. 아니 이번에 우리는- 베테랑들도 많이 데리고 왔잖아요. 그건 이제 단순 방출 선수는 단순히 이제 오래 전력 보강을 위해서 했던 거고, 그러니까 좀 더 미래를 보면서 미국 프로야구의 뭐 피츠버그나 네. 예전에 이제 클리블랜드나 오클랜드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이것도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내부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인정해야죠 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제 키움 팬들이 화나는 포인트도 알겠어요. 예, 그렇죠. 예. 예. 팬들 진짜, 입장에서 그럴 수 있어요. 프랜차이즈 충분히. 예. 선수를 이렇게 다 팔아먹는 구단이 어디 있어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구단도 있으면, 근데 너무 저는 좀 경계하는 게 약간 다른 9개 구단의 팜 시스템 같잖아요. 거기서 선수를 수급하는 모양새니까 이제는 이제 뭐 팔 선수도 없습니다 이제. 근데 진짜 이질적이긴 이질적입니다. 이 프로야구판에서. 이질적이긴 해요. 예. 근데 태생부터 이제 출발이 잘못됐죠. 모기업이 없는 네. 구단이고 든든한 뭐 이렇게 자금이나, 물론 이번 들에 현금이 꼈지만 현금이 주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돈 없는 구단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미래 자원을 모아서 어느 정도 세팅이 됐을 때 그 이후에 이제 뭐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FA 영입을 하는 거 과감하게 투자해서 한번 빵 터뜨려 보겠다. 그 대표적인 게 예전에 마이애미 말린스, 예, 그런 케이스를 좀 꿈꾸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좀 노리는 것 같습니다. 키움은. 근데 김하성 선수가 미국에 포스팅을 갔을 때는
그 당시에는 키움이 FA 영입을 추진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정호 때도 안 하고 지금 김혜성 때도 지금 안 하고 있어서 네.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일단 그 쏠려면 총알이 좀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포스팅으로 수입이 있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더 네. 크게 쏠려고 한 방에 한번 쓸어 담겠다는 약간 노림수가 아닐까. 그러니까. 내년에 FA가 많잖아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낫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이 그렇죠. 낫잖아요. 올해보다는 네. 올해 내년이- 원래 흉작이었어요. 네. 올해보다는 내년이 나오는데 아주 나은 건 아니고. 그리고 그리고- 강백호나 이런 선수들이 나오니까. 쉽지 않을 것 그러니까요. 뭐 다른 데라고 총알이 없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근데 아마 본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방송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샐러리 캡을 좀 더 여유 있게 갖고서 진짜 한 방 크게 터뜨리는 근데 거 지금 아닌가. 이미 지금 네. 마이너스 57억이가 돼요. 셀캡 한계선에서.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여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여유가 있는 두 배, 두 배. 2분의 1이에요 지금 네. 셀캡에. 그래서 지금 뭔가 그러지는 그 이제 그쪽 관계자들하고 통화했을 때도 이렇게까지는 하겠냐. 나중에 뭔가 우리도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향후에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FA 투자를 하는 팀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반대로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지금 국내 금융 시장이 안 좋으니까 키움 자체가 이제 금융 그룹이잖아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 조심하는 게 아닐까. 아니 그것도 뭐 사실 네이밍 마켓 네. 네이밍만이니까. 그렇죠. 있으니까. 모기업은 아니잖아요. 네, 네. 거기서 이제 네. 금액이 뭐 모기업처럼 키움에서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네. 것도 아니고 그냥 계약된 거 전혀 안 받는 들어와요? 거죠. 그냥 그 네이밍 스폰서 브랜드만. 계약한 것만 네, 받는 네. 거죠 매년. 네. 오. 네. 그러니까 진짜 힘들게 운영하는구나. 그렇죠. 저는 돈이 좀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아니야, 운영비나 아니야. 이런 게. 아니야. 구단 운영 자금이. 그러지는 않아요. 계약에 그냥 광고 따라서- 순수 운영- 그냥 광고료 받는 거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순수 운영비는 본인 이제 구단에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광고를 수익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지 맙시다.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뭐라고 하는 예, 뭐라고 하지 맙시다. 타 구단보다 하여튼 지금 말든. 좀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구단 입장이. 알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